1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하 수위가 지표면과 일치하는 포화 점토 집안에서 깊이 1m 지점에 폭이 2m인 연속 기초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얕은 기초 문제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지금 폭이 2m고 근입 깊이가 1m니까 지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m가 있는 거고 지표랑 지하 수위가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이렇게 있겠죠. 지하 수위가. 그리고 나서 점토의 포화 단위 중량이 2톤 퍼 미터 3승이고 감마 세츄에이션이 지금 주어졌죠. 2톤 퍼 미터 3승으로 주어졌고 비배수 전단 강도가 주어졌습니다. CU가 3톤 퍼 미터 제곱 이렇게 주어졌고 파이는 0이라 그랬고 테르작 공식을 이용을 해서 얕은 기초의 극한 지지력을 산정을 하라고 했는데 얕은 기초의 극한 지지력 공식은 우리가 CNC 플러스 QNQ 플러스 2분의 1 감마 BN 감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속 기초라고 했습니다. 이 식의 기본 가정 자체가 줄기초를 가정을 하기 때문에 줄기초가 연속 기초라는 말과 똑같고 그래서 형상계수 알파 베타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파이는 0일 때 지지력 계수가 쭉 주어졌죠. 근데 지금 파이는 0이라 그랬으니까 주어진 지지력 계수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고 바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는 3톤 퍼 미터 제곱이고 NC는 5.14죠. 그리고 여기 Q가 있는데 Q는 우리가 감마 DF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Q항이라는 것은 기초 상부의 흙을 고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위가 여기 있으니까 이 흙의 단위 중량은 침수 단위 중량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마 DF 대신 감마 프라임 DF를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감마 프라임을 넣어야 되는데 감마 세츄에이션이 2톤 퍼 미터 3승이니까 감마 프라임은 감마 세츄에이션에서 감마 W를 뺀 1톤 퍼 미터 3승이 되겠죠. 그래서 1톤 퍼 미터 3승에다가 근입 깊이 DF가 1m고 NQ는 지금 1이죠. 그리고 N 감마는 일단 설명만 하면 N 감마는 기초 하부에 이제 흙을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포화되어 있죠. 그래서 감마에는 감마 프라임을 써야 됩니다. 이 감마항의 감마에도 이 프라임을 붙여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파이가 0일 때 n 감마가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입니다. 그래서 뒤에 항은 무시를 해도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고려를 하면 되고 이 부분이 15.42톤 퍼 미터 제곱이고 뒤에 부분은 1톤 퍼 미터 제곱이니까 답은 16.42톤 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2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모래 지반이 있는데 지하 수위가 맨 처음에는 1m 아래에 위치한다 그랬으니까 맨 처음에 여기 있죠. 그리고 나서 2m로 낮아졌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지하 수위가 낮아졌는데 AA 면에서 연직 유효 응력의 변화량을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델타 시그마 프라임은 우리가 나중 유효 응력에서 처음 유효 응력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처음 유효 응력부터 계산을 해보면 지금 지하 수위가 위에 있죠. 지금 위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면 맨 위에 1m는 물에 침수되지 않았으니까 감마 t 곱하기 1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 테고 그리고 밑에 3m는 물에 침수가 됐죠. 그래서 감마 프라임 곱하기 3m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니까 여기다 대입을 바로 해보면 이렇게 되고 감마 프라임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가 감마 세츄에이션이 2니까 여기서 감마 프라임은 감마 세츄에이션에서 감마 W를 빼면 되니까 1톤 퍼 미터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가 1.8이고 여기가 3이니까 4.8톤 퍼 미터 제곱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계산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하 수위가 하강을 해서 여기 위치하게 되죠. 그러면 시그마 1 프라임은 지하 수위가 하강하고 난 후에 유효 응력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2m가 침수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감마 t 곱하기 2m가 되는 거고 밑에는 감마 프라임 곱하기 이만큼이니까 요만큼이 지금 2m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하면 1.8톤 per 미터 3승 곱하기 2미터 플러스 감마 프라임은 마찬가지로 1톤 per 미터 3승이고 여기가 3.6 이게 2니까 5.6톤 per 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지금 5.6 마이너스 4.8이니까 0.8톤 per 미터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나중 값이 더 크니까 증가가 된 거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지금 A점에 설치한 피조메타 높이가 지표보다 0.8m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0.8m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 A점의 흙의 전단 강도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단 강도라는 것은 시그마 프라임 탄젠트 파이 플러스 C 프라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유효 응력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전응력에서 수압을 빼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근차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선 전응력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A점의 전응력. 전응력이라는 것은 이 점 위에 모든 무게를 합한 값이죠. 그래서 지금 1m만큼은 물에 침수가 안 됐으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감마 t 곱하기 1m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밑에 4m는 침수가 됐죠. 그래서 감마 세츄에이션에다가 4m만큼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밑에 지금 감마 t가 1.8로 주어졌으니까 1.8톤 per 미터 3승이 들어가고 1m 이렇게 되고 감마 세츄에이션은 2톤 per 미터 3승 곱하기 4m겠죠. 그래서 이게 1.8이고 이게 8이니까 이게 9.8톤 per 미터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수압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면 수압이라는 것은 여기 피조메타 높이 곱하기 감마 W가 되겠죠. 그래서 피조메타 높이는 지금 여기 4m, 1m, 0.8m니까 5.8m 곱하기 감마 W가 됩니다. 그런데 감마 W는 뭐 값이 안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1톤 per 미터 3승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수압은 5.8톤 per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프라임이라는 것은 전응력에서 수압을 빼야 되니까 전응력이 지금 9.8이죠. 그리고 수압은 5.8이니까 이건 4톤 per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한 게 이걸 계산을 한 거죠. 여기서 밖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대입을 하면 우리가 전단 강도는 연직 유효응력이 4톤 per 미터 제곱이고 탄젠트 파이가 지금 45도죠. 그리고 C 프라임이 1톤 per 미터 제곱이니까 탄젠트 45도는 1이죠. 그래서 4 더하기 1이니까 답은 5톤 per 미터 제곱이 됩니다. 4번입니다. 지금 모래의 내부 마찰각을 증가시키는 인자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것은 개념만 정확히 잡혀 있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부 마찰각이나 점착력은 흙의 고유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의 영향 X. 그래서 보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1번은 상대 밀도가 증가를 한다 그랬는데 흙의 상대 밀도가 변화를 한다는 것은 흙 자체가 변화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흙의 입자가 상대적으로 밀하고 느슨함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흙 자체가 변하고 그러면은 흙이 완전히 다른 흙이 되니까 내부 마찰각이 변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고 그리고 2번도 입자의 모난 정도가 증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흙이 새로운 흙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 마찰각이 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3번 균등 개수가 증가를 한다는 것도 흙의 이제 입자 분포가 변화를 한다는 거니까 이것도 새로운 흙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내부 마찰각이 변화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구속 응력이라는 것은 응력이죠. 응력은 외력을 의미를 하는 거고 외력은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이게 외부 요인이죠. 그래서 구속 응력이 증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주어진 흙이 뭐 새로운 흙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흙의 고유값인 점착력이나 내부 마찰각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지금 흑댐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율의 변화와 안정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흑댐이 나오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사면 안정론에서 사면 안정 평가의 경우는 총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성토가 있고 절토가 있고 흑댐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프를 총 3개, 2개, 3개에서 총 8개를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경우는 흑댐이고 그 중에서도 안전율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했으니까 8개 중에 하나인 흑댐에 대한 안전율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려보면 계략적으로 그리면 된다고 했는데 가로축을 시간으로 그리고 지금 안전율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리면 개형만 그리는 거예요. 뭐 스케일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보기 1번부터 보면 지금 위에 게 제가 위에 게 여기서 위에 게 상류측이라 그랬고 아래 게 하류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기 1번부터 보면 흑댐이 정상 침투 상태가 되면 여기는 지금 요 부분이죠. 정상 침투 만수위 요게 정상 침투랑 같은 얘기라 그랬고 상류측 사면이 위험하다 그랬는데 지금 상류측 사면이 하류측 사면보다 안전율이 높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은 흑댐의 안전율은 공사 기간 중 성토 하중의 증가로 인해 성토 완공 시까지 계속 감소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시공 중이죠. 그래서 지금 안전율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2번도 맞습니다. 3번은 흑댐이 만수 상태에 있다가 수위가 급강하하면 댐의 상류측 사면이 위험한 상태가 된다 했는데 지금 흑댐이 만수 상태에 있다가 수위가 급강하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다른 색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요 부분이고요. 요 부분. 그래서 여기를 보면 상류에 지금 안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은 댐 완공 직후의 안전 해석은 이론적으로 전응력 해석법과 유효응력 해석법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전응력 해석법은 말 그대로 전응력 관점에서 사면의 안정을 해석을 하겠다는 거고 유효응력 해석법은 유효응력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댐 완공 직후의 안정 해석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유효응력 해석이나 전응력 해석은 어느 상황에서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효응력이 계산만 된다면 유효응력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게 조금 어렵다면 전응력으로 계산하고 뭐 이런 과정이고 뭐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게 더 유용하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전응력 해석법과 유효응력 해석은 어느 과정에서도 어느 상황에서도 모두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6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불포화된 점토로 충진된 불연속면을 갖는 암블럭에 대한 활동 파괴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암블럭의 높이가 4m이고 여기 수분 단위 중량이 주어졌고 그리고 불연속면을 채우고 있는 불포화 점토에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충진물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내부 마찰각과 점착력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리고 여기서 잘 읽어보면 일단 안전율을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암블럭의 단위 폭당 중량이 주어졌네요. 여기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주어진 거고 이 값이 W인데 W가 지금 20 루트 3 톤 퍼 미터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W에 수직 불력이 있겠죠. 수직 불력을 우리가 N이라고 놓고 그리고 전단 불력이 있을 겁니다. 전단 불력이 있고 그리고 이 안반에서 저항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저항력을 우리가 TD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안전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외력분의 저항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외력이라는 것은 전단 응력을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랜만에 푸는 거니까 외력이라는 것은
여기에 전단 불력을 의미를 하는 거고, 저항력이라는 것은 안반에서 발생한 이 유발 전단력을 의미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론 수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응력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사면 길이로, 이 사면 길이로 전단 불력을 나누게 되면 전단 응력이라 그랬고, 그리고 전단 강도라는 것은 지금 이 TD를 L로 나누면 이게 이제 유발 전단 응력인데, TD가 맥시멈에 달했을 때 이거의 맥시멈 값이 타우 F라고 했습니다. 전단 강도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단 응력분의 전단 강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불력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수직 불력과 전단 불력이 주어졌으니까 요거 말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W부터 한번 구해보면, W는 N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N은 지금 20 루트 3이고 코사인 세타는 30도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10 루트 3이 나오겠네요. 아니 10 루트 3이 아니고 30이 나오죠.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T는 N 사인 세타가 되고, N이 지금 20 루트 3이고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이게 10 루트 3이 나오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분모로 들어가면 되죠, 여기에. 그리고 여기서 TD라는 것은 이 전단 강도에다가 L을 곱한 값을 의미를 하겠죠. 그런데 전단 강도는 우리가 시그마 N 탄젠트 파이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L을 양변에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N이랑 L이랑 곱해지면 N이 되겠죠. 힘의 단위로 표현이 되고 탄젠트 파이 플러스 CL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FS라는 것은 T분의 TD인데, 지금 밑에 거는 이미 대입을 했고 위에는 N 탄젠트 파이 플러스 CL인데 N이 지금 뭐라 그랬죠? 이게 W가 아니고 N이죠. 잘못 썼네요. 이게 30이죠. 그래서 30 탄젠트 파이는 지금 30도라 그랬고, 그리고 더하기 점착력이 루트 3이고 곱하기 지금 사면 길이가 안 주어졌는데 여기가 3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이죠. 근데 여기 높이가 4m라 그랬으니까 사면 길이는 8m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8m를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1.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7번입니다. 지금 비배수 전단 강도가 5톤 퍼 미터 제곱이라 그랬고, 그래서 CU가 5톤 퍼 미터 제곱이고 포화 단위 중량이 2톤 퍼 미터 3승입니다. 그리고 포화된 점토 집안에 한 변이 지금 20cm인 정사각형 단면이라 그랬고, 이게 20cm인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콘크리트 말뚝이 30m까지 관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죠. 말뚝이 이렇게 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뚝의 극한 선단 지지력을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요걸 계산을 하라고 한 거죠. 극한 선단 지지력.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한 게 지금 이 집안이 포화된 점토 집안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포화된 점토 집안은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얕은 기초의 극한 지지력이 CNC QNQ 2분의 1 감마 B N 감마인데, 이건 얕은 기초고 깊은 기초로 넘어오게 되면 이 B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B가 D가 되죠. B가 D가 되는데 얕은 기초의 B보다 깊은 기초의 D가 훨씬 작기 때문에 감마항은 일단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점성토에서 파이가 0이라면 이게 NQ항이 0이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NC는 9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9CU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특이하게 여기에 NQ항을 살려놨습니다. 1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 식이 9CU가 아니라 뒤에 이 항이 있습니다. 이 항이 NQ가 1이기 때문에 이 항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Q가.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고려를 하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고려를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QU가 이렇게 됐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9에다가 CU가 지금 5톤 per 미터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Q 프라임은 이제 요게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Q는 유효 응력을 당연히 구해야 되고 이 단면에서 이 단면에서의 연직 유효 응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화 단위 중량이 2톤 per 미터 3승이고 여기가 30m니까 여기는 지금 감마 프라임 곱하기 30m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마 세츄에이션이 2톤 per 미터 3승이니까 감마 프라임은 감마 세츄에이션 마이너스 감마 W니까 이게 2고 이게 1이니까 1톤 per 미터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톤 per 미터 3승을 넣게 되면 이게 45고 이게 30이니까 75톤 per 미터 제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하라고 한 것은 하중의 단위죠. 힘의 단위고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은 응력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 응력의 단위에다가 선단의 면적인 이 사각형 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QP라는 것은 소문자 QP에다가 여기다가 선단의 면적을 곱해야 되겠죠. 선단의 면적을 곱해야 되는데 이게 75톤 per 미터 제곱이고 얘는 지금 20cm의 제곱이죠. 정사각형 단면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3톤이 나오게 됩니다. 8번입니다. 지금 지표면에 설치된 얕은 기초에서 기초의 강성과 집안 종류에 따른 기초의 치마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이 그림을 그림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기 1번부터 보면 포화된 점토 집안 위에 있는 연성 기초의 경우 지금 포화된 점토 여기죠. 그리고 이 라인이죠. 그리고 연성 기초라 그랬으니까 이 그림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즉시 치마는 기초 중심부에서 최대이고 여기가 지금 최대죠. 그리고 접지압은 균등하다. 접지압의 크기가 지금 화살표의 크기로 나왔으니까 균등하죠. 그래서 1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연성 기초는 접지압이 일정하고 지금 이 화살표들의 크기가 다 똑같죠. 그리고 강성 기초는 치마가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기초의 형상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치마가 어디서나 균등하게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번은 포화된 점토 집안 위에 있는 강성 기초의 경우 즉시 치마보다 안밀 치마가 더 크게 발생을 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포화된 점토 집안은 투수 개수가 작죠. 그래서 배수가 잘 안되니까 과잉 간극수압이 생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잉 간극수압이 생성이 됐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결국에 투수가 되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이 과잉 간극수압이 소산이 될 텐데 이 과잉 간극수압이 소산된 만큼 흙의 유효응력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흙의 유효응력 증가로 인한 흙의 변형을 우리가 안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화된 점토 집안에서는 이렇게 안밀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답은 2번도 일단 2번도 맞고 아직 답이 안 나왔죠. 그리고 3번은 모래 집안 위에 있는 연성 기초의 경우 지금 이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강성 기초인지 연성 기초인지 여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모래 집안 위에 있는 어떤 기초의 경우에는 치마량의 대부분은 즉시 치마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이제 포화된 점토 집안과 달리 이렇게 모래 집안은 투수 개수가 너무 크죠. 투수 개수가 너무 크니까 하중 재화와 동시에 물이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하중을 흙이 유효응력으로 받게 되겠죠.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하중 재화와 동시에 유효응력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중 재하와 동시에 유효용력 증가가 돼서 흙의 변형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하중 재하 동시에 모든 게 다 발생을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즉시치마라고 했죠. 그래서 모래집안에서는 즉시치마가 지배적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고, 4번을 보면 모래집안 위에 있는, 지금 모래집안이니까 이쪽 라인이고, 그리고 강성기초의 경우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즉시치마는 균등하고 치마가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강성기초니까. 그리고 접지압은 기초 단부에서 최대이다라고 했는데 기초 중심부에서 최대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9번입니다. 지금 토사의 수분 단위 중량이 1.8톤 퍼 미터 3승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포화 단위 중량이 2톤 퍼 미터 3승으로 주어졌고, 지금 정지 토합 계수도 주어졌고요. 그리고 지하 수위가 지표면으로부터 5m 아래 위치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그림을 항상 그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표라 그러면 여기 위치를 하는 거죠. 지하 수위가. 그래서 여기가 5m고, 지표면으로부터 10m 깊이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그래서 10m니까 여기가 5m일 테고, 여기에 작용하는 연직 전응력과 시그마 V와 수평 전응력을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수평 전응력은 구하는 과정을 외우라 그랬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냐면, 우선 수직 전응력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고, 여기서 수압을 빼게 되면 수직 유효용력이 계산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토합 계수를 곱하면 수평 유효용력이 나오는데, 여기다 다시 수압을 더하면 수평 전응력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어렵지 않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선 구해야 되는 게 연직 전응력이죠. 그래서 위에 5m는 물에 잠기지 않았으니까 감마 t 곱하기 5m 하면 되겠죠. 근데 감마 t가 지금 1.8톤 퍼 미터 3승이라고 그랬고, 5m니까 9톤, 9 맞죠? 9톤 퍼 미터 제곱이고, 수압은 지금 5m만큼 있죠. 그래서 감마 w 곱하기 5m니까 1톤 퍼 미터 3승 곱하기 5m죠. 그래서 5톤 퍼 미터 제곱이 되는 거고, 지금 이거를 안 더했네요. 다시 여기서 위에 5m는 물에 안 잠겼으니까 1.8 곱하기 5가 맞고, 밑에가 지금 5m가 잠겼죠. 이거를 고려를 안 했죠. 여기는 감마 세추에이션 곱하기 5m를 해야 되니까 2톤 퍼 미터 3승 곱하기 5m에서 앞에 게 9고 뒤에 게 10이니까 19톤 퍼 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고, 수압은 방금 설명했듯이 5톤 퍼 미터 제곱이고, 그러면 지금 요거랑 요거까지 계산을 했죠. 요거랑 요거까지. 그러면 시그마 V 프라임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19에서 5를 빼면 이게 14톤 퍼 미터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지금 정지 토합 계수 0.5를 곱하게 되면 이게 지금 7톤 퍼 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수압을 더하게 되면 수압이 지금 5입니다. 그래서 얘가 12톤 퍼 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그마 V가 몇이라 그랬냐면 19라 그랬고 시그마 H는 12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0번입니다. 지금 안밀 배수 조건에서 CD 시험을 수행을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질토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사질토라고 하면 토진력학에서는 C가 0이다 요거를 바로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마찰각이 파이가 30도로 지금 산정이 됐는데, 동일한 시험 조건에서 구속압이 1.4kg/cm 제곱이었다면 시료가 파괴될 때 가해진 축차 응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풀어봤죠. 그래서 여태까지 풀었던 방법대로 풀어보면 이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인 파이는 2분의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3 플러스 C 코탄젠트 파이 분의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인데, 지금 점착력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0이 되는 거고, 정리를 하게 되면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3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사인 30도는 지금 시그마 1을 모르죠. 그리고 시그마 3가 주어졌어요. 여기 구속압이 1.4고 시그마 1 마이너스 1.4인데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시그마 1이 4.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그마 1이라는 것은 시그마 3에다가 이 축차항력을 더한 값과 같죠. 그런데 지금 시그마 3가 1.4니까 4.2는 1.4 더하기 시그마 d죠. 그래서 시그마 d는 4.2에서 1.4를 빼야 되니까 2.8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2.8kg/cm 제곱, 답은 2번입니다. 1번입니다. 지금 흙의 투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기 1번부터 보면 널말뚝 주변 지반의 분사현상에 대한 검토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말뚝의 근입 깊이와 동일한 폭에 대한 평균 상향 침투압을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널말뚝이 있을 때 지표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 하류 수위면이 있고 이렇게 상류 수위면이 있는데, 당연히 이쪽의 전수도가 더 크니까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사현상에 대한 안전율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디서 고려를 한다 그랬냐면 여기 근입 깊이가 D라고 하면 여기 2분의 D까지 우리가 위험 단면이라고 산정을 한다 그랬죠. 위험 단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히빙에 대한 안전율을, 히빙이나 분사현상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에서는 근입 깊이와 동일한 폭에 대해서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고 2번을 보면 상향 침투가 있을 때의 연직 유효응력은 정수 상태의 연직 유효응력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유효응력이라는 것은 전응력에서 수압을 빼게 되죠. 그런데 상향 침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수압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론 강의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면 빠지는 값이 더 많아지니까 유효응력은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보기고, 3번은 투수성이 낮은 점토의 투수 개수는 안밀 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요거는 안밀 개수 할 때 많이 했죠. 안밀 개수는 최적 변형 개수 곱하기 감마 W 곱하기 투수 개수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고, 안밀 시험을 통해서 안밀 개수를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투수 개수를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 이 4번이 좀 까다로운 보기인데, 지금 흙의 투수 개수는 포화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에 안 보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테일러 일반식을 쓰라 그랬죠. 투수 개수라는 것은 테일러 일반식을 쓰면 CD 10제곱 곱하기 1 플러스 2에 2의 3승 곱하기 에타 물의 점성 개수분의 감마 W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테일러 일반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포화도에 대한 연관성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연관을 시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포화도에 대해서 아는 식이 SE는 오메가 GS 이런 식을 알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간극비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포화도가 변화를 하게 되면 간극비가 변화하겠죠. 그럼 간극비가 변화한다는 얘기는 투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니까 4번 보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2번입니다. 지금 옹벽에 작용하는 토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기 1번부터 보면 과안밀 집안의 정지 토합 개수는 정규 안밀 집안의 정지 토합 개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규 안밀 집안에서 정지 토합 개수라는 것은 1 마이너스 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과안밀 집안에서는 우리가 1 마이너스 사인 파이에다가 루트 OCR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OCR은 1보다 크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얘기겠죠. 그리고 2번을 보면 배면이 연직인 옹벽에서, 그러니까 지금 배면이 연직이고 여기가 지금 수평하다는 얘기죠. 지표면이 수평이고 배면이 연직이고, 이 상황에서 내부 마찰각이 0이라면 랑킨 토합과 콜롬보 토합의 크기는 같다고 했는데, 랑킨 토합에서는 원래 벽면의 마찰각을 무시를 하죠. 콜롬보 토합에서는 벽면의 마찰각을 고려를 하고, 그런데 이 경우에서 벽면의 마찰각이 0이라면 두 조건 모두에서, 두 가지 이론 모두에서 벽면 마찰각을 무시를 하기 때문에 두 이론의 토합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눈에 익혀두라고 했고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보기고,
3번은 점토 집안에서 인장 균열이 발생한 후에 주동토합은 발생하기 전에 주동토합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동토합이라는 것은 지하수위나 상재하 중에 영향이 없다면 Ka 감마 Z 마이너스 2C 루트 K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리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토합이 발생을 하고, 아래 부분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토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토합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토합 영역이고 인장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흙에서는 사실상 흙은 인장을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균열이 발생을 한다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장 균열 깊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장 균열이 발생한 후에 주동토합은 요만큼 빠지는 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무시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게 없어지니까 오히려 커지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고, 4번은 옹벽이 작용하는 토합은 옹벽의 수평 변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토합이 총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옹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옹벽에 변이가 없을 때, 이 옹벽이 처음 상태 그대로 있을 때 여기서 발생되는 토합을 정지토합이라 그랬고, 옹벽에 변이가 없을 때, 그리고 주동토합이 뭐라 그랬냐면 옹벽이 횡 구속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흙이 있는데 이 흙의 횡 구속이 작아지는 방향이라는 것은 옹벽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흙에서 파괴가 발생될 때, 이때의 토합을 우리가 주동토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횡 구속이 작아질 때, 이거는 횡 변이 없을 때, 그리고 하나 더, 수동토합은 횡 구석이 커질 때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흙이 있는데, 여기 흙이 있을 때 횡 구석이 커지는 방향이라는 것은 이 옹벽이 이쪽으로 이동할 때겠죠. 이쪽으로 이동할 때 여기서 발생되는 토합을 우리가 시그마 P라고 표현을 하고, PP라고 표현을 하죠. 패시브. 그래서 수동토합은 횡 구석이 커질 때입니다. 그래서 옹벽은 토합의 수평 변이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4번은 틀렸습니다. 13번입니다. 지금 토립자의 비중이 주어졌고 GS가 2.7이고 건조 단위 중량이 1.8g/cm 3승인데 간극비를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간극비라는 것은 우리가 VS분의 VV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부피에 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다른 공식을 써야 되는데, 감마 D분의 GS 감마 W 마이너스 1 이런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이건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공식이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1.8g/cm 3승에다가 GS가 지금 2.7이고 지금 단위가 g이랑 cm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물에 1g/cm 3승을 대입을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물의 단위 중량이라는 것은 총 3가지를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1톤/m 3승이 있고 1g/cm 3승이 있고 10kN/m 3승이 있는데, 지금은 요게 적합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빼게 되면 답은 0.5가 나오게 됩니다. 14번입니다. 지금 동일한 점토층이 있는데 배수 조건이 다르죠. 여기는 양면 배수고 여기 있는 물이 위아래로 이렇게 흐를 테니까 이거는 양면 배수 조건이고, 지금 밑에는 안반이죠. 안반은 우리가 불투수층이라 그러고 물이 흐를 수 없기 때문에 배수가 여기서 이렇게 일방향으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면 배수입니다. 이 상황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최종 안밀 치마량을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뭐 원리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뭐 5초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우선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안밀이 왜 발생을 하냐면 외부에서 이렇게 하중이 오죠. 외부에서 뭐 이렇게 하중이 왔을 때 이렇게 점토의 어떤 점에서 응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력의 증가량을 뭐 델타 시그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점토층에서는 물이 배수가 잘 안 되죠. 배수가 느리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과잉간극 수압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응력의 증가량을 물이 과잉간극 수압으로 부담을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배수가 되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투수계수가 낮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배수가 돼서 과잉간극 수압이 소산이 됩니다. 그러면 과잉간극 수압이 소산된 만큼 흙의 유효 응력이 증가를 한다 그랬어요. 그럼 흙의 유효 응력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이제 흙 입자가 정확히 말하면 흙 입자가 이제 응력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흙의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걸 보고 우리가 안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안밀이라는 것은 결국에 과잉간극 수압이 소산되면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에서 모든 조건은 다 똑같지만 배수 속도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응력의 증가량을 받았고 물이 배수되는 시간만 차이가 나는 것일 뿐이지 다른 조건이 다 똑같기 때문에 안밀의 양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양면 배수와 일면 배수는 배수 속도가 곧 안밀 속도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치마량 크기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또 개념을 파악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안밀 치마량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초기 간극비고 압축지수 그리고 여기 점토의 두께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게 초기 간극비죠. 초기 유효응력이죠. 그리고 이게 나중 유효응력인데 지금 이 식에서 보면 어느 항에서도 이 배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마량의 크기에는 이 배수 조건이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조건의 안밀 치마량은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5번입니다. 지금 간극률이 0.5로 주어졌고 모래의 두께가 여기 40cm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분사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수두차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분사 현상이 언제 발생하냐면 지금 흙의 동수경사가 한 개 동수경사와 같아지면 분사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한번 구해보면 우선 I라는 것은 물이 흐른 길이분의 전수도 손실이 되겠죠. 그런데 일단 물이 흐른 길이는 모래의 두께가 되니까 40cm가 되는 거고 전수도 손실은 하류 자유수면과 상류 자유수면의 수의 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H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ICR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 또는 감마 W분의 감마 프라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마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요걸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초기 간극비가 지금 안 주어졌죠. 간극비가 없으면 간극비가 없는데 여기 간극률이 주어졌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간극비와 간극률의 관계를 이용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간극비가 1이 나오겠죠. 0.5분의 0.5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GS는 지금 2.5라고 줬고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1.5니까 0.7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0cm 분의 H가 0.75가 되면 되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 H가 30cm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6번입니다. 지금 상대 밀도가 50%라 그랬고 두께가 3.4m인 느슨한 모래층이 있는데 지금 최소 간극비와 최대 간극비가 주어졌네요. 여기 최소 간극비가 0.59 최대 간극비가 0.9라고 주어졌는데 우리가 상대 밀도라는 것을 간극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E max 마이너스 E minimum 이건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고 그래서 지금 E max가 0.9라 그랬고 E minimum이 0.5라 그랬고
그래서 지금 간극비를 구할 수가 있죠. 지금 상대 밀도가 50%라 그랬으니까 이걸 0.5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초기 간극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 0.7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래층을 상대 밀도가 75%가 되도록 다졌다고 했으니까 간극비가 변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위에 공식에다 똑같이 대입을 하면 되겠죠. 0.9 마이너스 0.5가 있고 0.9가 있고, 이제 간극비가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밀도가 지금 75%로 변했죠. 상대 밀도가 변했으니까 상대 밀도 간극비가 새롭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간극비가 0.6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간극비는 0.7이었는데 나중 간극비가 0.6이 됐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두께의 변화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극비를 이용해서 두께 변화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또 있죠. 1 플러스 2제곱분의 델타 EH,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지금 초기 간극비가 0.7이었고 그리고 간극비의 변화량은 0.7에서 0.6이 됐으니까 0.1만큼 변했겠죠. 그리고 처음 두께가 3.4m라 그랬으니까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0.2m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75%가 됐을 때 모래층의 두께라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3.4m였고 0.2m의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3.4m에서 0.2m를 빼서 3.2m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7번입니다. 양면 배수 조건에 있는 10m 두께의 점토층이 있는데 최종 안밀 치마량이 지금 50cm로 예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5년 경과 후에 점토층이 25cm 치마되었다면,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먼저 해보면 양면 배수 조건이라 그랬으니까 배수 거리는 10m의 절반인 5m가 되겠죠. 이거를 일단 먼저 해석을 해야 되고, 최종 안밀 치마량이 50cm인데 5년 후에 25cm 치마가 발생을 했으니까 0.5, 그러니까 안밀도가 50%란 얘기죠. 그러니까 5년 후에 안밀도가 50%다. 그런데 평균 안밀도가 50%일 때 시간 계수가 0.2라 그랬으니까 5년 후에 시간 계수는 0.2가 되겠죠. 그런데 시간 계수라는 것은 HDR 제곱분의 CV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배수거리가 5m라고 그랬고 CV는 모르고 T는 5년 후죠. 그래서 5이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식이 하나가 일단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45cm 치마가 발생하기 위한 시간을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45cm 치마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총 치마가 50cm니까 이게 0.9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되면 안밀도가 90%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안밀도가 90%일 때 지금 시간 계수가 0.85라 그랬으니까 TV가 0.85라는 얘기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HDR 제곱분의 CV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집안이니까 배수거리는 똑같을 테고, 그리고 CV도 똑같겠죠. 동일한 집안이니까. 그리고 이게 미지수가 됩니다. T가.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식이 요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위의 식에다가 요게 0.2니까 위의 식에다가 4.25를 곱해야 0.8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4.25를 곱하면 밑에 있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5m 제곱에 CV 곱하기 5년에다가 4.25를 곱하면 밑에 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 날리고 CV 같으니까 날리면 T는 5 곱하기 4.25니까 T는 21.25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8번입니다. 지금 안밀시험 공시체의 단면적이 있고 초기 높이가 있고 1차원 안밀시험 완료 후에 측정한 건조 무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중이 있는데 시료의 초기 간극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초기 간극비라는 것은 뭐 VS분의 V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안밀 시험에서는 단면적이 똑같으니까 AHS분의 AH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랬고, 단면적 이렇게 날리면 HS분의 HV가 되는데, 여기서 HV를 HS분의 H-H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HS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HS를 안밀 시험에서 공식을 암기를 한다 그랬죠. AGS 감마 W분의 WS 이런 공식을 이용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좀 보기를 좀 이용을 해보면 보기에 지금 1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1을 뽑아내는 게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뽑아내냐면 HS분의 H를 쓰고,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쓰고 뒤에 부분은 HS분의 HS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HS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식이 지금 밑에 들어가니까 AGS 감마 W분의 WS가 이렇게 있고 H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WS가 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위랑 곱해지니까 AGS 감마 WH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1번입니다. 19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옹벽에 3m의 물이 있고, 여기 지금 3m 물이 있네요. 그리고 옹벽 배면에는 지하 수위가 뒤체험 흙의 지표면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옹벽에 작용하는 순토합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 이제 수압이 있으니까 물과 흙을 나눠서 이제 토합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동토합이 흙에 의한 주동토합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에가 이제 여기가 KA 감마 프라임 H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유효응력에 대해서. 그리고 수압도 등분포 하중으로 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감마 WH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겁니다. 정수압이니까. 그리고 이쪽도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래서 여기도 감마 WH가 되겠네요. 물이니까. 그래서 우선 이 합력을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를 H로 표현을 하게 되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KA 감마 프라임 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KA 감마 프라임 H 제곱이 될 테고, 요걸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KWH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 2분의 1 감마 WH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오는 수압들은 이거 두 개를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대입을 한번 해보면 지금 KA가 없네요. KA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사인 파이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파이가 30도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1 더, 그리고 밑에는 1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3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감마 프라임이 지금 감마 세츄에이션이 2니까 2에서 1톤을 빼서 1톤 퍼 미터 3승이 오면 되고, H는 9m죠. 9m고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에다가 감마 W는 1톤 퍼 미터 3승이고 H는 9m니까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54톤 퍼 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되는 게 54톤 퍼 미터고, 그리고 왼쪽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감마 WH니까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감마 WH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감마 WH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톤 퍼 미터 3승 곱하기 H가 9m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4.5톤 퍼 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는 수압이 4.5톤 미터니까 54에서 4.5를 빼면 49.5톤 퍼 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방향은 별도의 언급이 없었는데 오른쪽이 더 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가해지겠죠.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49.5톤 퍼 미터가 답입니다. 20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옹벽 뒤체험 흙의 지표면에
등분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등분포 하중에 의해서 옹벽에 작용되는 주동토합과 그 작용 위치를 계산을 하라고 있는데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등분포 하중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중에 의해서 증가한 주동토합의 크기와 그 위치를 결정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동토합이라는 것은 KA 감마 Z 마이너스 EC 루트 KA죠.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 지금은 상제 하중이 있으니까 이 식에다가 KA에다가 감마 Z가 있고 여기에 이제 상제 하중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뭐 별도의 언급이 없는데 C가 없어요. C에 대해서 뭘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C는 우리가 0이라고 간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0이고 이 값에 대입을 해보면 주동토합 계수가 0.4고 감마는 2톤 퍼 미터 3승이죠. 그리고 Z가 있고 상제 하중이 4톤 퍼 미터 제곱이 있는데 요거를 그려보면 Z가 0일 때 Z에다가 0을 넣으면 4 곱하기 0.4니까 여기가 1.6톤 퍼 미터 제곱이 되고 Z에다가 10을 넣으면 이게 20이고 24니까 9.6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건 뭐냐면 이 상제 하중에 의한 등분포 하중에 의한 주동토합의 증가라 그랬으니까 요것 때문에 발생되는 값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일정한 값으로 여기서 지금 그림에서 표현을 하게 되면 정확히 이 부분이 됩니다. 이 사각형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등분포 하중을 의미를 하겠죠. 이 상제 하중에 의해서 발생한 값은, 그러면 여기가 지금 10m니까 크기는 1.6 곱하기 10이니까 16톤 퍼 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사각형 하중이니까 10m인 절반인 5m에 위치를 할 거예요. 이 P가 5m 위치에 위치를 하니까 크기는 16이고 x는 5m니까 답은 2번입니다.